매년 겨울마다 난방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보일러 기사님이 알려주신 난방비 부담은 덜고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일러 설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추운 지역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있는데 집안에서 바람 부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각각 나눠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대로 하시면 따숩게 지내면서도 난방비 전보다 훨씬 적게 내실 수 있어요. 일단 어떤 난방을 쓰시든 간에 이 버튼은 정말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외출 버튼이에요. 외출할 때 외출 버튼을 쓰지 말라니 뭔 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버튼 앞에는 보이지 않는 설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오래라는 말인데요. 외출 버튼은 집안 온도가 8에서 9도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집 온도가 8도라면 어떨까요? 거기는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거의 냉장고 수준이 아닐까요? 사실상 외출 버튼은 동파 방지용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면 보일러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외출 버튼은 이제 우리 보일러에는 없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난방 설정 방법에 집중해 보세요. 난방이란 뭘까요? 사실 보일러는 우리가 추운지 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20도인데 24도까지 좀 올려줘 라고 설정하면 그 목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작동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온도가 10도예요. 되게 추운데 25도로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보일러는 최대 출력으로 왕 하면서 열을 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난방비를 아껴보겠다고 이제 좀 따뜻하네 하고 보일러를 꺼버리거나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외출 모드로 해놓을까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집 온도가 23도에서 21도, 20도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18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다시 켰는데 목표 온도인 2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또 한 번 최대 출력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18도를 25도로 올리는 것은 23도를 25도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찬물부터 끓이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끓이는 게 더 빨리 끓기도 하고요. 에너지도 적게 든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이고 싶다면 한번 설정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난방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대신 목표 온도를 1, 2도 정도 낮춰서 24시간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 찜질방에서도 누가 덥다고 말한다고 불 끄지 않잖아요. 한번 식어버리면 그 온도를 다시 올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 단열이 괜찮고 외풍이 심하지 않다면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잠깐! 그럼 반대로 외풍 드는 집, 단열 안 되는 그냥도 추운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전략을 바꿔줘야 합니다. 외풍이 드는 집은 이걸 모르면 난방비 폭탄 맞습니다. 먼저 보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돼요. 집안 온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 집의 공기일까요? 어딘가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걸까요? 전부 아닙니다. 사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 표시된 온도는 바로 그 기계 밑에 있는 센서가 감지한 온도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여러분도 온도 조절기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온도 조절기 센서를 찾으셨다면 거기에 대고 따뜻한 바람을 하고 불어보세요. 그러면 보일러가 오, 집이 따뜻해졌네 라고 착각하며 작동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집 전체의 난방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온도 조절기가 창문 옆, 즉 찬바람이 드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집이 춥다고 착각해서 계속 열심히 작동하고 그 결과 바닥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온풍기 같은 난방기구 근처에 온도 조절기가 있다면 공기 온도는 높게 감지되지만 정작 사람은 추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센서의 위치를 파악한 후 다음 단계로 최적의 난방 방법을 찾아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온도 조절기 위치와 단열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난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드릴 테니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단열 괜찮은 집. 우리 집이 어느 정도 단열은 되어 있지만 자꾸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면 외출 모드 대신 실온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1, 2도 낮게 설정하고 보일러가 1시간마다 온도를 체크하며 작동하도록 예약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특히 실내 온도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겨울 기준인 20도 정도로 맞추면 적절히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위를 더 느끼시는 경우에는 옷을 한 겹 더 입는 등 체온 유지를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보일러가 과도하게 가동되지 않으니까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외풍 있는 집. 하지만 우리 집이 정말 추운 편이라서 막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우리 집은 거의 창고처럼 추워요. 그러면 온돌 모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 모드는 보일러 센서가 공기 온도를 감지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지만 온돌 모드는 바닥의 난방수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외풍이 있는 집에서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보일러도 조금만 돌아가게 할 수 있죠. 온돌 모드는 공기의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바닥부터 데워주기 때문에 외풍이 심한 집에서 특히 효과적이에요. 다만 온돌 모드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난방수가 지속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돌 모드로 바닥을 먼저 적당히 데운 다음 실온 모드로 전환하셔서 1시간씩 예약을 걸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온돌 모드로 집이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예약 간격을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조금씩 넓혀보세요. 또한 난방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40에서 70도 정도로 설정하게 되는데 집의 위치가 우리 집이 끝집이냐 아니면 사이에 낀 집이냐 혹은 단열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적정 온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찾으시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근데 우리 집은 지역 난방인데? 이런 경우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집은 개별 보일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나 대형 보일러에서 난방수를 데워가지고 지하 파이프를 통해 여러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여러 집에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죠. 이 방식에서는 온수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24시간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역 난방의 난방비는 가스비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난방수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실내 온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약 60도 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이 물이 순환하면서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난방수를 한 번에 많이 쓰게 되면 난방비도 크게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1시간마다 5분에서 10분씩 짧게 가동하는 방식으로 난방수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손난로를 사용하는 것처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충분히 따뜻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따뜻한 집과 저렴한 난방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온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꿀팁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샤워할 때 물만 틀면 자동으로 온수가 나오는 이런 집도 있지만 온수 또는 목욕 모드를 눌러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도 있죠. 이 온수 모드도 저, 중, 고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로 설정하면 거의 우리가 삼계탕 될 수준으로 물이 뜨거워집니다. 고온의 물은 7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차 마실 때 쓰는 물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70도 물로 샤워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미지근하게 쓰려고 한 1mm 정도만 온수 쪽으로 돌리고 써도 보일러는 여전히 고로 물을 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는 춥게 씻었는데도 난방비는 높게 나오는 거죠. 이런 낭비를 막으려면 온수 모드를 중 정도로 설정하세요. 중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온수 밸브 쪽을 동전으로 살짝만 조여보세요. 물이 적게 나오도록 설정하시면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비는 줄이고 더 적은 양의 물로도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인데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난방비 절약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외출 버튼은 이제 없는 버튼이다 생각하세요. 장기간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난방은 24시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 하루 이틀 외출하실 때는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2도 정도만 낮춰주세요. 집에 외풍이 없다면 실온 모드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집이라면 온돌 모드를 활용하세요. 난방수는 50에서 6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온수는 고 대신 중 이하로 설정해서 불필요한 난방비 낭비를 막으세요.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한 번 들어온 난방수를 알뜰히 활용하려면 1시간에 5에서 10분 정도 작동하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집의 상황이 다 다르고 보일러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면서 실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